1883년 6월 16일 영국 선더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가 시작되었다. 공연장은 2천여 명의 아이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쇼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환호 소리는 이내 비명으로 바뀌게 된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선더랜드는 그 시대의 웅장한 도시였다. 그리고 도시는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선더랜드에서 자선활동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백하우스는 공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물을 세울 땅을 골랐다. 마침내 1872년 에드워드 백하우스 가문의 도움으로 빅토리아 홀이 문을 열었다. 빅토리아 홀은 모브레이 공원 동쪽 토워드길과 로라길의 모퉁이에 지어졌다. 건물은 당시 유행했던 고딕 양식의 웅장한 벽돌 건물이었다. 관객석은 3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 크기와 위치, 관객 수용 능력 덕분에 이 도시에서 대규모 모임을 위한 최고의 건물로 여겨졌고 각종 콘서트와 종교 행사, 연극 등이 펼쳐지며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페이남매는 파인머스 수족관에서 온 마술사였다. 영국 전역을 여행하며 공연을 펼치던 그들은 1883년 6월 16일 토요일 빅토리아 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개최한다. 말하는 밀랍 인형, 살아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유령이 나오는 환영 마술 등을 약속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더 많은 인원을 불러 모으기 위해 페이남매는 선더랜드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였고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면 무료 티켓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입장료는 고작 1페니, 우리나라로 치면 500원 동전 정도의 가치였다. 적은 돈으로 아이들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티켓에 쓰인 문구는 어린이들에게 큰 열망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공연 당일이 되자 2,000명의 흥분한 아이들이 빅토리아 홀에 모여들었다. 빅토리아 홀에는 6페니 이하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엔 2층을 개방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1층과 3층의 아이들이 가득 들어찼다. 성인은 거의 없었다. 일부의 학교 선생님이 참석하였고 대부분은 7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이었다. 오후 3시 공연이 시작되었다. 미스터 페이가 입장하였고 그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로질러 관객석에 닿자 아이들은 기쁨으로 비명을 질렀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쇼에 집중했고 적절한 시기에 환호하고 쉿소리도 내면서 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공연에 쓰인 연기 때문에 2명의 아이가 구토하며 아파했지만 연기를 재빠르게 제거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공연을 이어나갔다. 공연은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 모자에서 비둘기를 부화시켜 객석을 향해 날게 하는 것으로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오후 5시 10분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이 난 듯했다. 공연은 끝이 났지만 아이들이 기대하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바로 페이남매가 약속한 선물이었다. 페이남매는 조수들과 함께 약속한 선물과 과자를 관객석을 향해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던지는 힘에 한계가 있다 보니 1층 앞쪽 좌석에 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지 못할까봐 흥분하기 시작했고 앞쪽으로 나아가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3층에 앉은 아이들은 1층에서 선물과 과자를 다 받아가자 초조해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스터 페이는 나가는 길에 모두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조수를 급히 3층으로 보내어 문 앞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게 했다. 그러나 그때 3층 출구 쪽에서 누군가가 선물은 이쪽으로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출구 쪽 아이들이 재빨리 좌석을 빠져나와 계단을 향해 달렸다. 곧이어 나머지 1,100여 명의 아이들도 벌떼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약속된 선물을 받지 못할까봐 필사적으로 달렸다. 질서를 관리하는 감독관이 없었기에 아이들은 하나의 무리가 되어 빠르게 계단을 내달렸다. 그러나 밑으로 향하던 아이들은 마지막 계단의 왼쪽 방향 좁게 열린 문과 마주한다. 원래는 안쪽과 바깥쪽 양쪽으로 열릴 수 있게 만들어진 여닫이 문이지만 50cm의 틈만 남겨두고
바닥고 정장치로 고정된 상태였다. 문틈을 좁게 하여 아이들을 천천히 들여보내고 티켓 검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흥분한 아이들이 무리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문은 죽음에 덫이 되었다. 처음 3명의 아이가 서로 문을 통과하려고 했고 그들은 문틈에 끼어 넘어졌다. 뒤이어 오던 아이들도 뒤에서 미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차례차례 넘어져 버렸다. 넘어진 아이에 걸려 다른 아이들이 넘어지고 그 아이들 위로 다른 아이들이 넘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순식간에 수백 명의 아이가 엉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림의 점선 높이까지 아이들이 차올랐고 계단은 이내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들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짜여질 때까지 비명과 비명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계단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계단과 복도 사이엔 벽이 있어서 밑을 내려다볼 수 없었고 한 바퀴 회전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계속 앞으로 밀어댔다. 깔려있던 아이들의 작은 배는 더 이상 공기를 끌어들일 힘이 없었다. 빅토리아 홀의 매니저 그레이엄은 비명을 듣고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문으로 다가갔을 때 비명과 앓는 소리, 몸부림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려고 해보았지만 문 고정장치가 내려와 있었고 문틈새는 아이들이 내 머리 높이만큼 쌓여 막혀 있었다. 그는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인간의 덩어리를 풀어보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쪽 계단을 통해 급히 위층으로 올라가 아이들이 가득 찬 계단 쪽으로 내려왔다. 아이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뭉쳐진 아이들을 꺼내려고 했지만 너무 꽉 끼어서 아이들의 약한 팔다리가 다칠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신음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생명의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을 위에서부터 구조했다. 라고 증언했다. 곧이어 빅토리아 홀에 있던 다른 어른들도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레이엄을 도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당겼다. 사고 소식을 접한 경찰들도 빅토리아 홀 바깥에 모여들었다. 창문을 통해 아이들을 경찰에게 넘겨주었고 경찰은 아이들을 건물 앞에 눕혔다. 모두 합쳐서 183명의 아이가 빅토리아 홀 참사로 죽었다. 그리고 100명의 아이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시신들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내는 걱정스럽게 죽은 자들의 줄을 살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어떠한 감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작은 형상을 가리켰다. 몇 발자국 후에 그는 다시 가리키며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다시 발을 옮겨 줄의 마지막 아이에게 다가가자 그는 평정을 잃고 소리치며 울었다. 사고로 한순간에 아이들을 모두 잃은 것이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빅토리아 여왕은 마을의 성직자들에게 편지를 써 장례식과 예배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도록 했고 위로금을 보내어 모든 장례 비용을 충당했다. 장례식은 일주일간 진행됐고 애도의 표시로 장례 기간 동안 썬더랜드의 모든 회사가 문을 닫았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애도의 분위기는 곧 분노로 바뀌었고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을 고정해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페이남매와 빅토리아 홀의 소유주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보호할 적절한 보조 인력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아이를 홀에 모이게 한 무모함에 대해 강한 비난을 받았다. 이후 마술사 페이남매는 썬더랜드에서 다시는 공연을 할 수 없었고 어린이 공연에서도 초대받지 못했다. 또한 모든 공공오락 시설은 충분한 수의 출구가 있어야 하고 그 출구는 바깥으로 열려야 하며 열기 쉬워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비상구를 쉽게 열 수 있는 패닉바가 발명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서 마을로 기부금이 보내져 아이를 안고 굿을 피우는 부모 형상의 추모 동상과 추모관을 만드는 데 쓰였다. 빅토리아 홀은 그 후 50년간 더 남아서 흉물 소리를 듣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을 맞고 무너졌다. 추모비는 모브레이 공원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비숍 위어 마우스 공동묘지로 옮겨졌다. 그러나 보호시설 없이 야외에 있던 탓에 누군가가 동상을 훼손하였고 비바람 등에 의하여 점차 파손되었다. 이후 2002년 4월 12일 빅토리아홀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려 동상이 복구되었고 모브레이 공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183명의 어린이가 기념비 주변에 꽃을 놓았는데 이는 재난으로 사망한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의미했다. 마을 사람들은 빅토리아 홀이 있던 곳에서 가까운 모브레이 공원으로 추모비가 돌아오면서 올바른 일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